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장한 3.14 원장을 맡고 있는 양정 원장입니다. 긴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이야기 안 하고요. 바로 그냥 들어가면서 해드릴 거고, 요 자료는 두 가지 제가 드렸어요. 어머님 읽어보신 분들 벌써 읽어보셨을 거예요. 생활기록부의 간단 이해라고 돼 있죠, 어머님. 요거는 그냥 가지고 계셨다 틈틈이 보셔야 돼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할 텐데, 이건 가지고 계셨다 틈틈이 보세요. 왜냐면 애들도 몰라요. 애들 생기부에 뭐 적힌지 지들도 몰라요. 이유가 뭐냐? 아무도 교육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말고사 끝나면 저희가 교육을 할 겁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아이가 엄마 세특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아 세특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엄마와 아이가 대화가 되는 줄이고요. 세특이 뭐야? 그럼 이제 아 엄마 몰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참치에 넣는다는데 참치는 뭐야? 그죠? 애들은 다 약자 쓰니까요. 네, 그런 것들 오늘 다 교육해드리고 이걸 가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Q&A죠, 어머님. 이게 정보라기보다는 Q&A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0가지가 되는데 이 Q&A는 오늘 설명회를 다 듣고 나세요, 어머님. 이걸 같이 펴보면서 이제 복습할 겁니다. 아 이게 이래서 이렇다고 하는구나, 이래서 이렇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설명회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세요. 이유는요, 어머님 적고 나서 집에서 볼까요? 볼까요? 안 보세요. 저는 이게 라면 바져도 썼으면 좋겠어요. 안 보세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적으실 시간을 차라리 한 번 더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되셨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응? 평가 방법의 이해? 이게 바로 뭐죠? 우리는 아이를 이제 더 위에 학교로 보낼 거예요. 그죠? 대학으로 보내야 되는데 모두 다 좋은 곳을 가고 싶어 하죠. 누구나 스카이를 가고 싶어 하고 의대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원치 않는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이 원하는 애들만 넣어야 되니까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방법이 복잡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시에서 우리가 가는 방법은 내신이죠. 정시로 가는 방법은 수능이죠. 수능과 내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등급제부터 시작해야 되죠? 제가 이걸 왜 해드리냐면 등급제도 아직 모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4등급이 몇 %예요? 네? 4등급? 자,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어머님. 자, 이게 능숙하게 되셔야 됩니다. 능숙하게. 왜냐면 곧 아이 성적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자, 총 몇 등급이죠, 어머님? 9등급. 9등급제. 총 9등급제고, 누적 100분위로 가면 맨 위가 몇 %? 4%. 그죠? 그 다음이 11%, 23%, 40%. 그럼 사실 저는 4등급 밑은 안 해드려요. 왜냐면 어찌됐든 아이들이 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4등급 밑은 왜 제가 잘 안 해드리냐면 4등급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아이가 전철 다니는 곳을 못 가요. 그 아이가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집에 주말에 올라오고. 그래서 그 기준 기억하세요, 어머님. 자, 두 가지 기억해 드릴 거예요. 2랑 4. 두 개는 기억해 두세요. 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도대체가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고 가겠습니다, 어머님. 1등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체 전교 등수라는 건 알고 계시죠? 1등급, 2등급은요, 반등수가 아닙니다. 전교 등수라는 거고요, 어머님. 두 번째, 중간고사 매겨서 등급 매기고 기말고사 매기는 게 아닙니다. 중간고사 성적 합치고 기말고사 성적 합치고 수행평 합쳐가지고 전교생활 그 과목 등을 중수를 세워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아이 등급이 안 나왔죠. 그죠? 중간고사만 봤을 뿐이고 수행평가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교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교에 300명이 있다고 하면 4%니까 12등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11%니까 33등, 그리고 23%니까 69등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직 등급이 없습니다. 아이들 등급이 없는 거예요. 중간고사밖에 안 봤으니까. 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진 않지만 반으로 바꿔볼게요.
자, 우리 반 아이들 한 24명 있죠, 한 반에? 한 24명, 23명? 자, 이거에 4%면 0.96등. 그쵸? 아, 1등만 1등입니다. 1등급이라는 의미가 그 정도 위치가 되는 거예요. 반에서 1등. 잘하는 반이 2명, 뭐 3명. 좀 못하는 반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과목 1등급이. 그리고 2등급이 2.64등까지. 그러니까 2등 있고 어떤 반은 3등까지도 되고 4등까지 되고. 반다도 다르겠죠? 3등급이 5.5등. 그죠? 우리는 3등급 하면 되게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반에서 한 5등까지 3등급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4등급이 10등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9.6등이 10등급이에요. 4등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도 이름 들어본 충청권을 가는 거예요. 뭐 단국대라든지 여기까지가. 이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원하는 대로 가기 좀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몇 등까지 집어넣어보자. 10등까지는 넘는 게 없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어머니? 그래서 그러면 2랑 4를 끄는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요 2등급을 정확하진 않습니다. 요 2등급이요. 인서울 들어본 학교들. 어머님들이 아시는 학교 있죠?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 요 2등급이에요. 한 2점 몇 등급 나와야 그래도 이름 들어본 학교 갈 수 있으세요. 그래도 뭐 들어본 학교들, 그죠? 뭐 세종대라든지, 숭실대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2점대가 나와야 돼요, 아이가요. 그럼 4는요? 4점대가 나와야 아까 말씀드렸죠? 천왕봉까지도 이름 있는 천왕봉 갈 수 있어요. 전철 다니고. 그럼 이제 5, 6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버스 터널을 타고 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 4 기억하시죠? 2랑 4 딱 기억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막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심플하게 2랑 4 되셨나요? 총 9등급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니 또 이제 갑자기 아니 왜 2015 교육과정은 나오나요? 언니 모르면 또 하나 교육을 좀 해드릴게요. 2015년도에 교육과정이 개편이 됐어요. 그러면 아니 2015? 지금 2021? 6년 전 걸 왜 얘기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입시제도가 바뀌면 몇 년 예고제죠, 어머니? 역시 이제 모르셔. 자, 3년 예고제입니다. 뭔가를 바꿀 때 3년 전에 미리 공지를 해요. 저희 이제 이거 할 거고요. 3년 뒤부터 시작할 겁니다. 라고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도에 발표했죠? 2015년도에 발표했죠? 그럼 언제 시작했을까요? 2018년도에 시작했겠죠? 그럼 요게 이미 이제 뭐죠? 이번에 고3 애들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1학년, 2학년서 3학년이 됐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지냐? 교과목이랑 교육과정이죠? 교육 과목이죠, 그죠? 배우는 과목이에요. 배우는 과목. 자, 교과는 보통교과랑 전문교과가 있고요. 다시 보통교과는 공통과 선택.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이거는 말 그대로 특목고나 그런 특성화고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랍니다. 자, 이제부터 외우지 말고 이해할게요. 공통은 뭐고 선택은 뭐예요? 공통은 고등학생이라면 다 배워야 되는 과목이죠. 한 고등학교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진로가 문과니까 나눠졌었죠. 그럼 그런 거 나누기 전에 학년이 몇 학년이죠? 1학년 때는 안 나눴었죠. 그럼 1학년은 문이과 안 나눴으니까 과목이 뭐라고 할까요? 공통이라는 걸 치겠죠. 아하, 공통 과목은 몇 학년 때 하는 거? 1학년 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회 과목 이름이 뭐죠? 융합, 사회, 융합, 과학이죠. 이것도 웃겨요, 어머니. 3년 전만 해도 이름이 공통과학, 공통사회였어요. 융합형 인재를 만든다고 이름이 융합과학이 되고 융합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학년 때 같이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계속 바꾸고 있어요. 계속. 속지 마세요. 1학년 때 배우는 거. 그럼 2학년 때부터는 선택이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조심스럽게 했던 말. 문과와 이과란 말을 이제 사용하지 않죠. 왜냐면 융합형 인재들은 안 쓴대요. 자, 그럼 어머님들이 야, 진짜 그래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형식적으로 그래요. 문과는 말이 안 써요. 그런데 입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 보면 여전히 구분해서 쓰고 있고요. 그렇게 구분을 안 하면 너무 헷갈릴 정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썩지 못해요. 썩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자, 선택 과목은 다시 또 두 개가 나눠집니다. 어머니, 아이가 이제 고2가 되니까 뭐 학교에서 물어본 적 있죠? 엄마 과목 선택하래.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다는데 이게 뭐야? 라고 어머님이 딱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이거 알려줄 게가 되셔야 됩니다. 자,
선택 과목 중 일반 선택은 진학. 학, 진, 앞으로 나가는 거죠. 학업이 앞으로 나가요. 언제 쓰는 거? 대학교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배우는 걸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 일반 선택. 이거는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뭘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진로, 직업 선택. 이건 직업 선택 때문에 배우는 거고, 이거는 대학 선택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머님. 제가 아까 등급제 말씀드렸죠.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넌 4등급이야. 아니, 내가 직업을 배우는데 왜 등급이 매겨져요? 나쁜 짓이죠. 그래서 이거는 9등급제를 안 써요. 진로는 그렇게는 안 하고 A, B, C 성취도를 씁니다. 왜냐하면 직업 고르는데 등급은 좀 너무하잖아요. 내가 이 직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데 등급 매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진로는 A, B, C라는 성취를 쓰고요. 진학에 필요한 일반 과목만 등급을 매깁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왜 등급을 안 매긴다고요? 직업 선택하는 거니까. 얘는 왜 등급 매긴다고요? 대학 갈 때 필요하니까. 그럼 그 등급을 누가 원해요? 대학이 원하죠. 야, 그거 한번 등급 좀 매겨봐. 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학이 원하니까 등급을 매기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등급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어머니? 이런 걸 아무도 안 맡겨줘요. 사실 되게 필요한 얘기죠. 야, 그건 진로니? 진로구나. 이렇게 되는데 어머니 진짜 이거 아무도 안 맡겨줍니다. 애들도 잘 몰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외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등급이 없을까? 직업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목이 그렇게 되냐? 자, 이제 이게 일반 선택과 대학에 필요한 거, 그죠? 이거는 직업 선택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요, 이게 멋졌습니다. 이게 왜 시험이 시작된 거냐면 원래 의도는 이거예요. 교육 선진화 방안. 아니,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셨나요? 고등학생들 어떻게 하죠? 그리고 막 강의실 옮겨다니죠.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요새 과목을 골라 들어라 해요. 대학교처럼 이거 수업 하나, 이거 수업 하나 이렇게 딱 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선진화가 될 거다. 근데 저희는 알았어요. 택도 없는 소리다. 왜 그럴까요? 대학이라는 입시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먹힐 리가 없죠. 자,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수업을 들을까요?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걸 들을까요? 성적 잘 받는 거 듣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대학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들으라 그래요. 그럼 또 그걸 듣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지만 현실은 안 먹힌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좀 보세요, 어머님. 자, 국어 과목은 구분을 해야 되나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예, 그냥 과목이 그렇습니다. 수학은 잘 보셔야 돼요. 실용수학이라는 거 어머님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경제수학은 어떤 거냐면 금리 계산하고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과 애들만 하는 수업이에요. 일부 학교에서. 시험도 되게 쉽게 내요. 왜냐하면 등급을 안 매기니까. 자, 과학, 수학, 과제 탐구도 그냥 막 실험시켜요. 증명하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게 핵심이죠. 이과생들 중에 기하가 등급이 아니고 진로예요. 일반의 진로입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기하는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 것만큼 미친 듯이 열심히 그리고 빨리 할 필요가 예전만큼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니 성취도 ABC면 어떻게 돼요? 상위 30%면 웬만하면 A 다 줘요. 30%라는 게 얼마 되냐면 한 3.5등급 정도 되면 다 A예요. 옛날에 좀 치열하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라는 과목은 예전만큼 선행에 목맬 필요가 없어지셨어요. 그 심지어 수능도 선택이죠, 어머니? 기하 선택 안 하면 수능도 안 봐요. 등급도 없어요. 그러면 기하에 대한 욕심 옛날만큼 부릴 필요가 없어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만 기억하셔야 되는 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물리학과나 화공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즉 우리 아이가 물리를 쓰는 과목 있죠. 에 가는 데라면 배우시는 게 좋아요. 벡터가 들어가야 돼요. 벡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되셨죠? 나머지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멋져요, 이런 거 보세요. 여행지. 진짜 멋집니다.
이게 정말 이론적으로만 됐다면 괜찮은 수업이죠. 하지만 네, 현실은 좀 다르고요. 되셨나요, 어머니? 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한 번 더 복습. 일반 선택은 뭘 위해서 한다? 진, 학. 그래서 뭘 매긴다? 등급을 매긴다. 진로 선택은 직업 선택. 맞죠? 그래서 A, B, C.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어머니들 위해서 미리 땡겨온 성적표. 어머니들 이제 6월이 되시면 요거, 이제 7월 되면 요거 받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말 그대로 과목에 대한 단위수가 뭐죠, 어머니? 단위수가 써 있어요. 단위수가 뭘까요? 일주일에 들어있는 수업 시수죠. 그럼 어머님, 이것이 단위수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위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단위수는 일주일에 들어있는 수업 시수예요. 그 다음에 원점수, 우리 아이가 받은 점수, 그 다음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수 나와 있죠. 그럼 아까 원점이 안 쓴다면서요? 안 써요. 그냥 성수 만들어 놓고 안 써요. 알겠죠?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것만 쓰면 된 것만. 이렇게 과목별,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등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언제? 7월이 됩니다. 이제 여름방학 때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제 최초로 등급을 받기 시작하실 거예요. 되셨네? 그럼 또 어머니 궁금. P는 뭐예요? 패스. 그냥 그 과목 들었다는 얘기. 환경 과목 이렇게 되죠. 되셨죠? 수강생 수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학년 거예요. 과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1학년 때는요, 어머님, 이제 얘네가 통합이었으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 6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영수과 국영수, 한국사, 그 다음에 기술과정, 환경 이런 거 하죠. 이거 좀 다 배워요. 그죠? 자, 2학년 넘어가면요. 얘는 문과생인가 봐요. 세계사, 윤사,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일본어, 기술과정 이런 거 없죠. 그럼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사탐, 끝. 그럼 일본어는요? 애들이 일본어 준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어머님? 대학에서 전 과목 반영할 학교 거의 없죠. 대학에서 뭐 반영하죠, 과목? 국어, 영어, 수학, 문과라면 사회, 이과라면 과학. 요거 위주로 반영하죠. 그러니까 일본어는 아이들이 사실 대부분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러면 국영수, 그다음에 사회, 얘는 문과생 가시죠. 그리고 과학교라면 과학이라면 뭐 물리, 뭐 화학 이렇게 등장했겠죠. 그래서 2학년이 되면요 과목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국영수랑 사회 또는 과학만 해요. 딱 4과목 해요. 딱 4개. 그렇게 된다는 정도는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진로 과목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 궁금해하셔서 좀 보여드릴게요. 진로 과목은 등급이라는 게 없어요, 어머니. 사회문제 탐구 과목이고요. 원점수고 좀 심했어요. 선생님 너무 욕심을. 평균이 몇 점이죠? 95.6점이라니요. 이건 좀 심하죠? 그래서 110명이 들었는데 A 등급이 분포 비율이 92.7%. 그냥 다 줬죠? 그냥 다 맞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로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부담이 없죠. 이렇게 하면 사실 위에 대학은 싫어해요. 저기 대학은 장난해? 이거는 좀 사실 좀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회문제탕 마찬가지로 82.6%. 그리고 등급이 없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진로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체육, 예술 뭐 이런 거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성적 반영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뭐가 들어가냐면 단위수 때문에 그래요. 단위수 때문에.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예예요. 실제는 좀 더 복잡한데, 김둥글둥글 학생은 국어가 1, 수학이 3등급입니다. 맞나요, 어머니? 1, 3등급? 반면에 이 세무는 3, 1등급이에요. 등급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1, 3, 3, 1이에요. 그런데 국어는 2단이고 일주일에 2번 들어가고 수학은 4번 들어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겠죠. 과학 같은 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2등급짜리 1개니까 2를 곱합니다. 3등급이 4개니까 곱합니다. 그 다음에 더하죠. 단위가 총 몇 개예요? 6개니까 6으로 나누겠죠. 평균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요. 자, 보시면
2.33등급이 나와요. 그죠? 2랑 1을 곱했죠, 어머니? 4랑 3을 곱했죠? 그 다음에 2단이랑 4단이 더하니까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33이 나오고요. 얘는 1.6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두 과목만 하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냥 똑같이 1, 2, 3등급이면 똑같은 게 아니다. 뭐 높은 게 중요하다? 단위수 높은 게 잘 나와야 돼요. 아니, 단위수 높은 게 잘 나와야 돼요. 그럼 단위수 높은 게 뭐예요? 영어, 수학, 그죠? 1할 때 국어. 이렇게 세 개가 사실 메인이에요. 이 세 개랑 통합과학, 그죠? 융합과 융합사에 따져봤을 때 융합과 융합사의 비중은 그 정도까지 없진 않아요. 영수가 몇 탐에서 되게 크죠. 아시겠어요, 형님? 그리고 2학년 넘어가시면요, 이제 수학이 어떤 학교 6타임이 돼요. 수학 1에다가 확통이 붙으면서 확통 2타임, 수학 1 4타임에서 6타임이 수학해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많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단위수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다 똑같은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또 언니들 그러실 거예요. 그럼 단위수 다 반영하는 거죠. 자, 입시가 왜 힘드냐면요, 어떤 학교는요 이 단위수 반영합니다. 어떤 학교는 단위수 반영 안 하고 등급만 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쓰실 때 우리 아이가 단위수를 매긴 게 유리한 건지 안 매긴 게 유리한지 같이 놓고 어떤 게 유리한지 따진 다음에 그 대학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쓰시는 게 절대 아니다. 성적이 두 가지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등급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막 변해요. 계산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입시는 알고 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지금 쭉 보시는 거죠. 단위수 높은 게 잘 나와서 오케이. 이건지. 이 자식은 단위수 높은 것만 좀 떨어졌네. 그러면 단위수 반영을 안 하는 학교 염두에 두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왜 하나하나 설명하면 되게 복잡하다니 아시겠어요? 형님? 지금 놀랍게 벌써 25분이 지나고 있어요. 저희 아무것도 안 했죠? 저희 지금 아직 뭐 메인 내용 시작도 못했죠? 형님? 이게 25분 걸려요. 네, 어린이들이 제가 풀 서비스 다 하면요, 해가 들 거예요. 그래서 어우, 잘 들었다. 그죠? 신랑분이 출근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맡기는 내용도 너무 많고요. 자, 그 다음 얘기해 보세요. 아까 진로 과목도 말씀드렸죠? 진로 과목도요. 근데 살짝 그냥 너무 외우지 마세요. 편하게 보세요. 진로 과목은 단순한 단수를 바꿔서 ABC가 하는 학교도 있어요. ABC대로. 단위수 고려도 된 것도. 진로 과목을 단위수 고려해요. 성취도별 비율도 따져요. 고려대, 서울대. 아까처럼 94? 작년에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반면에 정성평가라서 그 내용도 봐요. 까다롭죠. 반면에 우리가 몰라 안 써. 미반요. 그냥 우리 진로 과목 안 쓸래 이런 학교들도 많아요. 어이없죠. 이게 대학의 현실입니다. 입시 현실. 한 가지 항목으로 대학 갈 방법 존재하지 않아요. 학교마다 율을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고3 격동을 어디 말씀드려요. 야, 되게 복잡하다는 게 그 소리예요.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찾아요. 찾아가고 유리하게 쓰고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우리 내신 몇 시간인데? 그거 쓰지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신은 전혀 살리지 못하고 그냥 막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입시 교육을 해드려요. 고3이 됐을 때 하나도 모르셔갖고 그냥 내신 얼마나 하는데 여기 쓰면 돼요? 네, 쓸게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요 정보가 많은 사람 무조건 유리해요. 정보가 많은 사람. 되셨죠? 자, 이 두 번째 겁니다. 이건 뭐죠? 이제 우리가 6월 모의고사 받죠? 모의고사 보고 2주에 3주 사이에 성적표 나오거든요. 이걸 받아요. 그럼 우리 이걸 준다고? 너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이걸 뚝 줍니다. 애가 갖고 와요. 그리고 엄마 성적표야. 좋네. 어디를 보셔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자, 총 3군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세 군데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님? 자, 세 군데 집중하시고요. 이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 뒤는 사실 거의 안 보셔도 돼요. 여기 보지 마세요. 여기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이 세 개만 보세요. 자, 첫 번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입니다. 요거는 어머님 고3 거예요, 지금. 고3 거를 리얼 해드려 가져온 거고요. 고1 거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탐구가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냥 이 위에처럼 등급만 나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수능을 보는 과목에 사탐, 과탐을 안 배웠죠. 융합, 과학, 그죠? 그걸 하다 보니까 탐구도 그냥 등급, 이런 식으로 그냥 등급만 나와요. 이거 다 없어요, 언니, 탐구. 그래서 딱 받아보시면 어이가 없어요. 이 두 개 빼고 볼 게 없어요. 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서 팁을 드릴게요. 탐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건 수능이 안 나와요. 과탐, 사탐이 수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야 이게 뭐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왜 절대평가를 하냐? 학교마다 나가는 진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볼 때는 그걸 다 고려할 수가 없죠. 시험을 봤는데 범위가 안 맞을 수 있죠. 그럼 그 학교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너무 의미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점수를 끊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편안하게 패스하세요. 아셨나요, 언니? 아, 물론 9나 8이면 한번 패스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야 뭐야? 그죠? 왜냐면 찍어도 그 점수 안 나와요. 그거는 아시게 되겠죠? 이거는 됐고요. 자, 한국사는요 뭐 등급이 지금은 의미 자체를 주지 마세요. 한국사는 고3 때 끌어올려요. 그럼 지금 1등급이면 좋잖아요. 2년 동안 그걸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능 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다 외워서 까먹으면 또 외우고 까먹으면 또 외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도 얘기하지 마세요. 자, 요 세 개를 먼저 언급하셔야 됩니다. 두 경수. 자, 첫 번째, 영어는요, 어머님, 이 등급도 중요하지만, 이 점수가요, 수능처럼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난이도가 변해요. 그러면, 그냥 어렵게 내면 갑자기 등급이 떨어질 거예요. 이유,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왜냐면, 전국 연합성적평가는요, 그냥 교육청이랑 내고 싶은 데 내는 거예요. 그럼 되게 어렵게 내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될 거, 영어는 뭐를 보시는 거냐면 우리 애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 생각 너무 안 좋네. 한 4 떴다. 그러면 4등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점이라는 얘기죠? 영어 어떻게 점수 등급 매기는 거죠, 어머니? 100점부터 90점까지가 1등급. 90에서 80이 2등급. 80에서 70이 3등급. 70에서 60이면 4등급이죠. 자, 영어가 4가 떴다면 긴장하셔야 돼요. 왜? 듣기 평가만 다 맞아도 40점이 넘어요. 어머님, 듣기 평가만 다 맞아도 40점이 넘어요. 그럼 우리 애는 뭐예요? 듣기 다 맞고 독해 반도 못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 떴으면 안 좋은데가 맞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어머님?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영어는 그거 보시면 되고, 뭐 국어랑 수학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머님. 등급보다. 자, 등급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은. 고1은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왜 중요하냐면 3등급 스펙트럼 되게 넓어요. 11부터 23%이기 때문에 그 안에 10%가 포함이 돼 있죠. 그걸 보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전국 백분위가 76%. 근데 어린이들 갑자기 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우리의 위로 76이 있다는 건가, 밑으로 76이 있다는 건가? 아니 이게 숫자가 티가 나니까 그러죠. 50 정도 떠보세요. 위로 50이야, 밑으로 50이야. 그죠? 자, 이거 76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76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봐봐, 네 위로 24%나 있잖아. 그럼 아이는 뭐라고 말하죠? 내 밑으로 76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이게 농담인 것 같으시죠? 대화 나눠보시고 애가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밑으로 이렇게 많아. 엄마는 네 위를 보라. 요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죠? 우리 애가 지금 각 과목이 전국 단위의 실력이에요. 어머님들이 전국 단위 실력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중학교 때는요,
학교마다 시험 내용이 다르죠. 우리가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처음으로 우리의 실력이 다 오픈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아이가 과연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어머님 6월 모의고사 시험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의고사는 아니죠? 뭐라고 쓰는지 알려드릴까요? 전국 연합 학력평가예요. 원래 시험 목적이 뭐죠? 학력평가. 고등학생들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원래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이건 수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있는 건. 누가 낸다? 교육청. 교육실 돌아가서 내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어떤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학교 등수, 전교 등수 100분위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1번 하시겠어요? 자, 2번 이제 보실게요. 2번 여기 있는 거예요, 어머니. 자, 뭘 보셔야 되냐면 영어 같은 것도 보시면 참고할 수 있어요. 듣기가 25점, 말하기가 12점. 이게 벌써 37점 해야죠, 이거. 그죠? 여기서 틀린 게 있어요. 그 앞에는 17개 듣기평가 틀린 거예요. 그죠? 듣기평가 틀렸어요.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서 쓰기랑 체크하면서 어디가 취약한지 체크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 국어도 볼게요. 어휘, 개념, 사실적 이해. 사실적 이해는 뭘까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뭐 적용, 창 이렇게 다 나와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사실 해야 되냐면 이게 뭐 너무 헷갈리니까요. 비문학, 문학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아이랑 뭐 해야 되냐면 시험이 끝나면 우리가 옛날에 배운 설명문이라고 하죠. 그런 내용이랑 소설, 시 이런 게 나눠서 맞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이한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너 이거 다 푸는데 시간이 모자랐어? 남았어? 모자랐어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죠? 독해 속도가 매우 느린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이 그건 나중에 키우면 되잖아요. 안 키워져요. 독해 속도 느린 건 한 달, 두 달에서 안 키워져요. 그럼 걔는 뭐 해야 되죠? 그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고3 때 절대 후회 안 하세요.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 국어 점수에 화를 내실 게 아니고 너 이거 시험 볼 때 어땠어? 시간 모자라지 않았어? 좀 빡빡했는데 근데 썼는데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좀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 이런 경우 있죠.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애들이 이런 겁니다, 어머님. 글을 쭉 다 읽었습니다. 딱 읽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문제 또 읽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애들끼리 곧 메뚜기라고 하죠. 문제 보고 질문 읽고 문제 보고 질문 읽고 독해가 안 되는 애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글을 다 읽었으나 남는 게 없어요.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두 가지 역할을 줍니다. 첫 번째, 수능 때 국어가 매우 힘들어질 거고요. 두 번째, 타과목 공부가 힘들어져요. 무슨 얘기냐? 아니, 국어 안 되는 거랑 타과목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냥 사회를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또 읽어요. 이해가 안 돼요. 독해 능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타과목이 전부 영향을 줘요. 그런 애 같은 경우는 독해를 키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또 그러실 거예요. 독해를 키우는 학원이 있나요? 아니, 독해를 키우는 학원은요. 그나마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독해를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일 조금씩 하는 거. 그런 것들 같은 건 잠깐 시키시면 돼요. 매일 국어도 있고 몇 가지 있어요. 찾아보시면. 자, 구체적인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그거는 홍보가 얘기를 하니까. 국어 독해하는 매일 한 10분씩 20분씩 독해하는 게 있어요. 그거로 시키셔야 돼요. 안 나온 애들. 국어 4, 5 되면 그거 시키셔야 됩니다. 네.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그리고 두 번째, 어휘력이 떨어져요. 오늘 혹시 EBS에 요즘에 핫했던 분 있는데 당신의 문해력이요. 안 보신 분 계시고 안 보신 분들은 요즘에 학부 선생님이 굉장히 핫했어요. 당신의 문해력. 요즘에 고등학교 중학생들이 얼마나 어휘력이 떨어지는지 보여줬었죠. 교과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이요 단어를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휘력 연습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쫄다 갈게요.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국어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 특히 문과 가실 어머님들은요 알려드릴게요. 문과 중 희망하시면 국어 수학에 집중하세요. 정시에서 이걸 많이 반영해요. 국어 수학에. 문과 쪽 생각하시면 국어 수학만큼이나 같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배점이 되게 높아요. 반응 비율이. 이과 갈 거면 수학, 과학. 수학, 과학이 중요해요. 이과 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 살짝 보여드렸어요. 요거 보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근데 밑에 것도 알려드릴게요. 아니, 밑에는 이건 뭐 동그라미 X 막 있고 ABC 막 있어요. 뭐예요? 아,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겠네요, 어머님. 아, 이거는 또 뭐예요? 자, 저희가 아까 뭐 했었죠? 국어 따로 백분위, 수학 따로 백분위 했죠? 그래서 사실 과목 하나 갖고는 알 수가 없죠? 합친 다음에 따져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국어랑 수학을 합쳤더니 전 87.06이에요. 이게 왜 의미가 있나 보세요. 자,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거 볼게요, 어머님. 여기 보시면 아까 백분위가 두 가지 했던 거 기억나세요? 93, 76.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두 개 합치면 뭐 평균 정도 나오지 않을까? 둘이 합치니까 한 180 되겠네. 그럼 90 돼야 되죠. 그죠? 평균 한 90 정도 되겠죠? 그게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되나 볼게요. 90이 안 나오죠. 뭐죠? 수학이 조금 더 높긴 했지만 점수차이가 생각보다 안 커서 그거랑 합치니까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보시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과목 하나하나 평균 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합치다 위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수학 고를 때 기대가 좀 떨어졌어요. 그럼 능수를 알 수 있죠. 전국의 응시자 34만 명입니다. 이 아이는 몇 프로쯤 될까요? 13%죠. 그럼 13%니까 대략 한 4만 4천 등 정도 되겠네요. 고등학생 중에 이 아이의 국어 수학 합친 점수는 4만 4천 등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되는 거야. 이걸 활용하시면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막 읽고 넘어가시면 볼 게 없어요. 그냥 딱 한 5분 보고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걸 꼼꼼히 보시면 활용할 게 되게 많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국수탐을 봤을 때 떨어지고 있죠. 수탐도 떨어지고 있죠. 얘는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탐구가 지금 탐구가 다 깎아먹고 있죠. 탐구가 들어가면 일단 떨어져요. 얘는 딱 뭐예요, 결론? 탐구를 빨리 안 올리면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 오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살짝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어머님,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있습니다. ABC라고 나와요. 네, 어머님 ABC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ABC.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X가 돼 있어요. 동그라미 그 문제 맞았다는 거고요. X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ABC가 있거든요. 자, 여기 써 있습니다. 밑에 뭐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A는 정답률이 80% 이상.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도 다 맞는 문제. B는 80에서 60%짜리. 그것도 많이 맞는 문제. C는 60에서 40. D는 40에서 20. E는 20% 미만. 그러면 여기에 보면 2라고 써있으면 애들도 거의 다 틀린 거죠. 그럼 우리 애가 1을 틀렸어요. 틀리만 하고 틀린 거죠. 근데 우리 애가 B를 틀렸어요. 너 잘못 읽었지. 이걸 어머님들 이것만 보고도 대화가 되시는 거예요. 야, 너 잠깐 와봐. 너 계산 틀린 거야? 잘못 읽은 거야? 엄마 잘못 읽었어. 그럼 뭐 어떻게 알았어? 이게 이제 깨있는 엄마들은 이것만 보고도 그런 대화가 되십니다. 그리고 D를 틀렸으면 D나 E를 틀렸으면 좀 어려웠냐? 엄마 그거 좀 어려웠어. 그래, 그건 틀릴만 하다. 그래서 D와 E를 틀린 거면 그건 틀릴만 하다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A나 B 정도 틀렸다면 이유를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죠. 요게 다 정보인데 아무도 안 밝혀주시고요. A, B, C가 여기 요 밑에 한 줄 있는데 아무도 안 읽으세요. 요 밑에 있거든요. 안 읽으세요. 활용되셨나요? 그래서 아이에게 대화를 나누실 때 훨씬 더 괜찮을 겁니다. 자, 이거 보여드렸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예신 성적, 중간 합치고, 기말 합치고, 수행평 합친다는 나온다는 거 아까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의 성적 보여드렸어요. 그럼 좀 더 자세한 건 언제 해드릴 거냐면 11을 다시 해드릴게요. 오늘 다음엔 시간이 안 나와요. 오늘 기본적인 해드렸어요, 어머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시제도 이해를 시작하셔야 되죠. 자, 이런 내용을 보시고 난 저 정도는 알지가 되시면 이제 입시에 눈을 뜨시는 학부모님이 돼요. 자, 이게 뉴스 기사 같은 걸 탄 거거든요. 아, 연세대? 그렇지. 정시 많이 늘었네. 학생들 교과 재수생 5% 이내 재학생 5% 이내 추천.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구나. 고대 자소서 폐지한다고 알고 있지. 이렇게 되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한 제목 나오죠, 어머님? 자소서라는 제도 있죠, 종합제도에서. 네, 페이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갈 때 자소서 없어요. 우리 애가 대학 갈 때 자소서 안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소서 없어요. 그 다음에 정시가 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두 가지가 정리를 바탕입니다. 그죠?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현실부터 가고 가겠습니다. 이제 특히 처다인 어머님들은 그런 거 있으세요. 아니 우리 때는 스카이 잘만 갔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어려워요. 아니 틀려요 그때는. 학력고사 세대나 수능 1세대 2세대 그때랑 틀려요. 현실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스카이가 몇 명이죠? 1,5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숫자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자로. 그 다음에 초성환이 7,600명, 그 다음에 중경외시 2대 합치면 17,000명. 요게 35,000명이에요. 요게 35,000명이에요. 근데 아까 살짝 보여드렸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몇 명 정도 되죠? 34만 명 선이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34만 명이에요, 언니. 그럼 딱 몇 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10%가 여기 가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재수생이 없으면. 자, 그럼 빨리 법을 세워야겠죠? 재수생 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오지 마, 보지 마. 그럼 괜찮죠, 솔직히 10%만 가도. 그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0%? 제가 아까 등급 기억나세요, 어머님? 2등급까지가 어머님 아는 대학 갈 수 있는 라인이라고 했던 이유가 2등급이 11%죠? 그래서 어머님이 생각하는 학교가 2점대 나오셔야 돼요. 2점대 나오셔야 그래도 지원이 가능하신 거예요. 여기 좀 되세요? 조금 연결되시죠? 아, 이거 의미가 있구나. 자, 됐습니다. 다음. 자, 요거 이제는 알고 가셔야 되죠? 이제는 이게 그냥 너무나 지겨울 정도가 되셔야 되죠? 자, 보고 가겠습니다. 수시 정시. 어머님들 또 이것도 막 암기하시고 막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 자, 용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수시 정시를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기, 후기. 전기, 후기. 그러면 기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죠. 가운데 누구? 수능. 가운데 수능. 수능 앞에 보는 게 수시, 수능 뒤에 보는 게 정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기억. 기준이 뭐라고요? 수능. 수능 앞에 보면 수시, 수능 뒤에 보면 정시. 그럼요. 엄청 쉬워져요, 많이. 수능 앞이니까 얘는 수능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뽑겠어요, 당연히?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투피자. 당연하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수능 앞에 보니까. 그럼 수능 뒤에 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발단을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죠.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아니 원장님 수능 안 본다면서요.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은 뭐예요? 자, 이제 의미를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자, 이제 교과와 종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는 거죠, 어머님? 무슨 얘기죠, 이거? 학생부 교과는 뭐예요? 우리 애가 그 학교 내에서 자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똑같은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서 바뀌죠, 등급이. 잘하는 애들 많은 데가 떨어지고 못하는 데가 잘 올라가죠. 그럼 대학도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교과는요, 좋은 대학에선 신뢰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강남 1등급이랑 저기 지방에 있는 1등급이 어떻게 같냐. 야, 우리가 못 믿겠어. 그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학교 1등급인 거 알겠어. 그럼 네 실력이 전국 단위로 되는지 한번 검증해보자. 너 그거 통과하면 인정해줄게. 그래서 뭘 거는 거예요? 수능 최저는 통과해보자. 학력 기준이죠. 너 그거 통과하면 받아줄게. 그게 수능 최저란 의미예요. 암기실 필요가 없어요, 어머님. 대학들을 안 믿기 때문에 이거 통과하면 받아줄게. 그죠? 그러면 이걸 만든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못하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이 걸러집니다. 굉장히 많이 걸러집니다. 효과가 있어요, 실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걸러지는 방법이 있어요, 수능 최저. 반면에 종합은 뭐예요, 이제? 아까 뭐라 그랬죠? 상위권 대학들은 야, 너 숫자만 갖고 하니까 이거만 갖고 좀 그렇잖아. 너 한 거 다 갖고 와봐. 이게 종합이죠. 너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했던 거 다 갖고 와. 그게 종합전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신도 보고 활동도 보고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보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게 종합이고요. 논술은 이제
이제 그거 다 끝나고 나서 그래도 네가 잘할 수 있잖아. 학교 때 깽판을 쳤어도. 그래서 어려운 거 내보고 풀면 뽑아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머니? 그래서 이 둘은 목표가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잘하는 대학은 뭘로 뽑는 걸 좋아할까요? 종합. 그죠? 이 학교가 잘하지 못해요. 애들이 막 이렇게 준비해오는 거 싫어하겠죠. 자, 어머니 보세요.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보내는데 갑자기 뭐 강원도에 있는 저 학교가 야, 서류 다 준비해와.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안 가. 뭐래? 면접 두건데? 안 가. 자, 학교가 힘이 없으면 이거 많이 뽑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학교 힘이 없으면요, 이걸 적게 뽑아요. 이걸 늘려요. 학교 힘이 있으면 이걸 조금 뽑고 이걸 늘려요. 아니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자,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아이가 됐어요. 그럼 서울대에서 서류를 220개 준비해오래요. 준비할까 안 할까요? 아유, 당연히 했죠. 아유, 그럼요. 여쭤보니 이 마음이에요. 학교가 서울대가 원하면 다 준비해서 가요. 학교 힘이 있으면 이게 세지는 거예요. 학교 힘이 없으면 이걸 많이 안 뽑아요. 자, 그럼 무슨 얘기다? 우리 아이가 등급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면 종합 준비를 잘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다 학교 활동 늘릴 거냐 아니면 이리로 갈 거냐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럴 때 상담을 받아서 도움 받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기준이 뭐라고 해보니? 수능, 앞에 수시, 정시, 정기후기. 그 다음에 원서 6개, 원서 3개. 6번 씁니다. 3번 씁니다. 안 변하고 있어요, 이건. 자세한 얘기 또 가을에 해드릴게요. 이 6번이 어떤 패를 만들고 있는지. 네, 논술 경쟁률 200대 1 보고 나시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200대 1. 2명 보는데 400명 오고요. 네, 진짜 패가 심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이제 어머니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고3. 이게 지금 고2. 자, 수시 정시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상위권 대학은 잘 애들 뽑고 있죠? 그러니까 수능이 더 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잘하는 대학들은 수능을 봐도 좋은 애들이 오죠. 어차피 수능을 할 거니까. 중위권 대학은 수시를 뽑으나 정시를 뽑으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유지하고 있어요. 자, 하위권 대학들은 요즘에 뉴스 보셨죠, 어머니? 학생 수가 줄어서 대학들이 망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시까지 가길 원할까요? 빨리빨리 애들 채우고 싶을까요? 빨리빨리 채우고 싶죠. 최대한 많이 뽑아놓고.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많아요? 더 수시가 늘었죠. 이게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죠? 정시 40! 빵빵빵! 절대 전체로 보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현실은 상위권 대학은 사실 맞췄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을 다 빼고 나면 오히려 수시가 늘고 있어요. 왜? 정시를 봤더니 제대로 안 뽑혀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수시를 최대한 다 땡겨서 빨리 뽑으려고 해요. 이런 게 이제 어머니 여기서 보아요. 아, 분위기가 다르구만, 대학마다. 대학이, 뉴스에 이것만 갑니다. 40번 맞췄다. 그러니까 입시 뉴스는 잘 보셔야 돼요. 절대 전체 얘기가 아니에요. 대다수가. 되셨나요? 자, 그럼 보세요. 오히려 여기는 더 늘었죠. 그러면 수능보다 내신 같은 게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신 세대 많아졌어요. 더 많이 뽑아요. 옛날에는 내 10명 뽑았는데 20명 뽑아요. 그럼 컷라인이 높아질까 낮아질까요? 낮아지죠. 그럼 이런 데는 오히려 조금 기대보다 안 되더라도 수시 준비해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복잡한 게 생깁니다, 어머님. 입시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보여드린 건 장난 아니구나가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복잡한 거야? 복잡해요. 진짜 복잡해요. 어머님들이 그냥 1시간 공부해서 이해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얽혀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얽혀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상위 19개 대학은 당연히 뭘 좋아해요? 종합이랑 수능 좋아하죠? 그냥 이렇게도 원하는 게 다 뽑을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렇게 뽑겠죠. 자, 그러면 그 중위권 대학은 종합을 좀 줄이고 뭐가 늘어날까요? 교과가 좀 늘겠죠. 예상대로 하죠.
이걸 좀 줄이고 이걸 늘리죠. 수능도 조금 줄여요. 확 줄이지 않지만. 자, 하위권대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확실히 뽑아야 되죠. 이게 대학의 입장이에요. 입시 요강은 이걸 바탕으로 짜지는 거예요. 대학의 생각이 입시 요강에 녹아져 있어요. 어머니 그러잖아. 입시 요강 왜 이렇게 한 거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대학이 어떤 상황인지 깨달아야 돼요. 애들 이렇게 뽑고 싶은 거야? 오케이, 알았어. 거기 맞춰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많이 못 드려요. 왜냐하면 다 상황이 다르세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듣고 싶은 얘기 다르실 거고요. 결론도 다릅니다. 네. 자, 이제 제가 그럼 하나씩 끊어서 들어가 볼게요. 하나씩이요. 우리 하나씩 수식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교과. 자, 교과 제가 말씀드렸죠? 전과목 한 학교 거의 없습니다. 서울대나 교대 정도밖에 없어요. 서울대는 왜 다 할까요? 서울대니까. 교대는 왜 다 해야 돼요? 교대 뭐 하는 곳이죠? 초등학교 선생님 만드는 곳이죠? 초등학교 선생님 어때요?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사회도 과학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전과목을 필요로 해요. 나머지 학교들은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과, 내교과 또는 과학 또는 사회를 다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좀 괜찮다. 사회과학 다 시키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조금 애매하다. 그럼 4개라도 잘하라고 하세요. 이해되세요, 어머니? 상위권 대학은 5개를 다 요구해요. 사회랑 과학을 다 요구해요. 근데 조금 내려가면 그냥 그 정도 아니어도 돼. 너 이과생이니까 과학만 잘하면 돼 이래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잘하는 편이라면 5개 다 시키시고요. 거기 집중하라고 하고, 야, 너 좀 5개 고사 4개만 잘하자 하는 애들은 그거라도 시키세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못 믿으니까 대학이 뭘 붙인다고요? 수능 최저. 그렇죠. 자, 어머님 제가 왜 적지 말고 이해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붙었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아, 그렇지. 이거 못 믿으니까 따라줘야지. 되셨죠? 자, 그러면 도대체 최상위권이 학생부 교과서에 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부 원인들은 웃을 수 있고요. 일부 원인들은 빨리 넘어가서 좋겠는 게 되니까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늘고 있어요. 없었던 게 생겼어요. 원래 이 학교들이요 내신으로 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내신만 잘하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내신만 잘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즉 내신에 우리 애가 1점대라면 내신에 몰빵하셔서 잘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놀라운 학교가 여기죠. 한양대. 한양대 최저도 없어요. 그냥 내신만 좋으면 가요. 그래서 한양대가 누가 몰려오는 줄 아세요? 전국에 있는 1점 빵빵들이 몰려와요. 왜 몰려올까요? 쓰는 합격이니까. 1점 빵빵한요, 어머님. 한양대 일단 북부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내면 끝이에요. 합격. 그래서 한양대는 이 교과 전형 딱 발표하면요 처음에 컷이요 1.0, 1.01 막 이렇게 떠요. 미쳤나 이분들이 막 이래요. 근데 걔네가 여기 안 남죠. 딴 데로 가죠. 이제 빠지는 거예요. 추가 합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양대 그런 학교입니다. 한양대 교과를 꿈꾸지 마세요. 야, 그냥 한양대 교과 원장님 아이랑 한양대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뭘로요? 교과. 어머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달라졌죠? 예전에는 그 학교 가고 싶잖아요. 그럼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었죠. 지금 들을수록 어떠세요? 그 학교를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뭘로 바뀌어요? 그 학교가 원하는 게 우리 아이한테 있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그 학교가 가고 싶어 이랬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식이 아닌데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아이랑 목표가 있으시다면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오셔서 상담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자, 봐봐, 너 여기 가고 싶다 그랬지. 이 학교 이렇게 뽑아.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걸 준비해야 돼 라고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준비했다가 야, 네가 가고 싶은 그 학교는 그렇게 안 뽑는데? 헐! 그걸 고3 때 알면 뭐예요? 정말 어이없죠, 어머님? 자,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과거에 부모님 세대가 가시던 그 시대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교마다 꽃 맛이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원장님 이런 게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매우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숭실대가 있고 명지대가 있습니다. 자, 명지대는요, 교과 전형, 내신만 갖고 뽑는 전형이에요, 어머님. 교과 전형이라는 건 뭐냐? 활동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급 있죠? 등급 숫자만 보내. 그러면 그 대학에 있는 컴퓨터가 딱! 내신 등급 얼마? 줄 딱! 끝나는 거예요. 교과는 PC가 뽑아요. 그죠? 기계가 딱 뽑는 거예요. 그래서 숭실대는 최저가 있고요. 명지대 최저가 없어요. 자, 오늘 잠깐 퀴즈 해볼게요. 명지대가 괜찮은 학교예요? 숭실대가 괜찮은 학교예요? 어머니는 어디 보내시겠어요? 숭실대, 그죠? 그죠? 누가, 맞아요. 모르나 마나 아니에요? 당연히 숭실대죠. 여기 백군이가 한 80에서 90이에요. 여기는 그보다 한 5%, 10% 정도 낮아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높아야 되죠. 애들이 원하니까. 근데 수능 최저가 있고, 여기 수능 최저가 없어요. 자, 학생 입장을 가봅시다. 여기는 내가 수능 못 보면 떨어질 수도 있죠. 여기는 내가 수능 못 봐도 내신이 좋으니까 합격 여부가 확진이 되죠. 그러면 좋은 성적 갖고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을 것 같으세요? 애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 미친 거 아니야? 고3 아이들 심리는요, 무조건 쉬운 거, 준비 조금 하는 거. 그래서 뭐가 자꾸 붙죠? 면접해, 안 가. 뭐 서류 준비 안 해. 진짜 그래요. 제가 상담 무진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설득해요. 자, 그렇게 화를 낼게 아니고, 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그건 좀 준비하면 붙을 수 있어. 하기 싫은데요. 아니, 싫은 거 말고, 애들 정말 그래. 하기 싫은데요. 못하겠다가 아니고요. 하기 싫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에이, 그게 영향을 줘요? 자, 보여드립니다, 어머님. 숭실대. 제가 한 게 아니고 숭실대 발표한 거예요. 자, 숭실대 발표한 겁니다. 보세요. 모집 인원, 등록 인원 신경 쓰지 마시면 돼요. 그냥 등록한 겁니다. 모집 인원이 여기가 6명이었어요. 경쟁률이 10.8대 1이었어요. 65명 왔어요. 65명. 최종 합격자 교과 평균이 2.1등급.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만족 비율이 58.5. 다시요. 수능 최저 통과해가 아까 몇 명이라 했죠? 65명 중에 한 60% 통과했죠. 20명 정도는 40%는 못 맞추고 다 날아갔어요. 40%가 못 말로 지원해서 다 날아간 거예요. 이게 왜 유리할까요?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수능 최저는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럼 내 합격 확률이 높아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신 좋은 애들이 강남이나 서울에 많을까요? 지방에 많을까요? 지방에 많죠. 그럼 걔네 최저를 못 맞추죠. 그러면 걔네가 날아가 주는 게 나한테 유리하죠. 자, 심지어 보세요. 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불어울문 통과율이 더 낮죠? 우리 반도 못해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데 이런 데예요. 보세요. 국제법무학과 5명 뽑죠. 자, 5명 뽑는데 몇? 5.68이니까 28명 썼어요. 그죠? 5명 뽑는데 28명. 근데 만족하는 비율이 35%밖에 안 돼요. 그럼 28명 중에서 이거밖에 만족 안 하죠. 그럼 28명이 되고 딱 하면 한 9명 돼요. 9명에서 1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자, 5명이었죠, 어머니? 예비 순위가 3등이에요. 예비 3등이 무슨 뜻이냐면 5명 뽑고 추가로 3명을 더 뽑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통과하면 몇 명 준다고요? 10명 조금 넘어요. 한 11명까지 잡을게요. 11명 중에 8명이 붙었어요. 8명. 나머지는요? 다 최저 5번씩 다 나갔어요. 이게 교과의 현실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애가 내신이 기대보다 안 나와요. 그럼 어디를 쓰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높은 거. 애들이 다 날라가요. 근데 저 보죠. 원장님, 수능도 안 나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 아닐까요? 그죠? 2년 뒤에 그런 사람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걸 학생들 교육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왜 보여줘야 되냐면요. 방법이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이는 그래야 할 수가 있구나가 되는데요. 지금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솔직히요. 학교도 막 격줄 가고요. 지금 보니까 애들이 자기가 고등학생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진짜 해맑더라고요. 아이들이 중4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등급도 안 받아봤죠?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죠? 노는 건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 놀고 네, 중학교 4학년 같은 느낌이라서 좀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생각보다 등급대가 어떻죠? 야, 이거 평균입니다. 평균. 컷이 아니에요, 어머니. 2점대 중반 막 이런 말도 있고 그죠? 수능실대가 이 정도예요. 2점대 중반 나오고 막 초중반. 자, 명지대가 최적 없다 그랬죠, 어머니? 명지대 갑니다. 명지대 거 볼게요. 평균이 어떤지. 와, 아니 1.89? 1.89가 왜 명지대를 써?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우리 자식 1.89 명지대 고사하고 그죠? 근데 왜 이럴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에 있는 내신만 좋은 애들 시험치에서 통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저 없는 학교를 쭉 쏘는 거예요. 현실이 이거예요. 입시에서 뉴스에서 절대 다루지 않는 이야기. 세부상을 파고 들어가면 아주 재밌습니다. 입시는 데이터 싸움이에요. 감으로 쓴다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님. 입시 상담을 감으로 한다는 건요 미친 짓이에요. 애 인생 갖고 진짜 도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3년치 체크하고 평균이죠. 그럼 컷까지 체크한 다음에 너 이 정도 되면 추가 학교 한 2차쯤 붙을 것 같아. 써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입시 상담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 드려요. 나중에 할 때 어머님 솔직히 최초학은 좀 힘들 것 같고요. 1차나 2차쯤 대략 걸릴 것 같습니다. 2차 추가 합격이 뭐냐면 원서 몇 개 쓰죠, 어머님? 6개 쓰죠.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내가 1.00이에요. 그죠? 6개 다 썼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다 붙었어요. 다 붙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6개 다 붙었으니까 5개 포기해야 되죠. 그럼 내가 5개를 포기했어요. 빈자리가 생기죠. 그럼 딸을 또 뽑아야 되죠. 그게 추가 합격이죠. 원서를 6개 쓰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1차 추가, 2차 추가 막 이렇게 해서 막 6차 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최초 합격했다는 건 점수를 남게 쓴 거죠. 여유롭게 붙었으니까. 최초 합격은 안타. 그죠? 그다음에 추가 합격은 그죠? 안타고 그다음에 그건 한 2차 상태 정도 되고요. 홈런은 뭐겠어요? 내가 문 닫고 들어가요. 나까지만 합격하는 거. 그건 입시에 진짜 꽃이죠. 어머님, 원장님, 마감 1시간 전에 전화 왔어요. 전화 오거든요. 등록하시려고 핸드폰 붙들고 계세요. 나중에 2년 반 뒤에 알게 되실 거예요. 핸드폰 꼭 붙들고 있다가 전화 오면 등록할게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와, 추가 합격이 꽃이라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어머님. 점수 남겨서 최초 합격 시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입시의 특징만. 아시겠죠? 자, 이제 종합 갑니다. 종합은요, 사실 이제 이걸 해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머님들이 조금은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뭘 개입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은 이상한 게 있으면 이거 쌤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해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자,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학생부 종합은요, 약간의 복불복 개념이 있습니다. 과목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호의적이냐, 호의적이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열정적이셔서 뭔가 제안하면 그렇게 해줄게 하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어떤 선생님이 이럽니다. 그건 제 권한입니다. 끝. 그럼 어머니들 아무리 어필하셔도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건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좀 겪어보셨죠? 일부 어머님들은 흐뭇해하시고 일부 어머님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진짜 이거는 매년 바뀌거든요. 1학년 선생님이 좀 안 도와주시면 2학년 때 치우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요, 되게 막 알아서 챙겨주세요. 근데 좀 오래 하셨거나 약간 좀 이렇게 관행이 적으신 분은 이렇게 약간 그거만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하세요. 그 반에 듣고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어머니 조금 개입하시라는 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할 때는 좀 얘기를 어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학생부 종합은 서류가 들어갑니다. 이 서류의 핵심은 사실 생기부에 가깝죠? 우린 자수 같은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생기부에 가깝고요. 생기부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기소설 지금 약간 물음표, 그래서 이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면접인데 요즘은 또 면접도 많이 취소되는 형태예요.
면접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 좀 안 해봤거든요. 작년에 면접 안 했는데 뽑아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그래? 그럼 면접 하지 말까? 이제 면접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고 있죠? 생기부. 학교생활 기록과 생기부가 진짜 중요해지고 있어요. 종합 신경 쓰시는 분은요, 이제 생기부에 다 녹이셔야 돼요. 다른 걸 붙일 게 없어. 자기소개가 없어졌죠? 면접도 없어지면 하고 싶은 얘기 다 어디 적혀 있어야 돼요? 여기. 다 여기 적혀 있어요. 종합은 이제 잘 되는 애들이랑 안 되는 차이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사항 정리. 이게 이제 어머니께 드렸던 요거예요. 요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1시간 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릴 게 있어요. 네, 좀 힘내볼게요, 어머니. 자, 요거에서 중요한 게 생기부는요, 어머님, 총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지 아세요? 보신 적 없으시죠?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인적사항이라고 해서, 자, 거꾸로 하면 알려나? 자, 그럼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머니들을 위해서. 자, 요거예요. 실제 생기부입니다, 학생 거. 개인정보 있는 거 다 찍었고요. 1번 인적사항, 학생 이름, 성별, 주민번호, 주소가 있어요. 그건 안 들으세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왜냐면 볼 거니까. 그 다음에 학적사항, 어느 중학교 졸업, 어느 고등학교 입학. 전학 가면 전학이라고 써요. 그리고 특기사항. 이게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부모님 성함이랑도 다 적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보시면 1번 이자가 뭐냐면, 여기 다시 보시겠어요, 형님? 1번. 학적, 인적사항 통합이죠. 통합이 된 거예요. 학적, 인적사항 통합이 돼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 부모란 부모 정보란 삭제. 원래 있었거든요. 없어진 거예요. 원래 부모 이름 다 적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일부 대학들에서 그 높으신 분들 이름 체크해가지고 또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 학적 변상황 기재. 특기사항 있죠? 하여튼 특이한 게 뭔지 저기 합니다. 1번은 어머니들 뭐 크게 관여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2번 이제 저 출결사항. 출결입니다. 출결은요, 뭐만 아니면 되냐면 무단만 아니면 돼요. 변결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즉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아파서 못 가요. 끝입니다. 무단만 아니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개근, 뭐 원격 수업 85일 이런 거 다 적혀 있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85일과 원격 수업 다 적혀 있어요. 그럼 대학 때 보고 이 학교는 이렇게 많이 했구나를 감안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수상 경력. 자, 수상 경력 잘 보시면 막 참 열심히 탔죠, 어머님? 열심히 탔어요, 그죠? 우리 표 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네, 안 씁니다. 수상에 못 낼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못 넣는 거예요? 자, 이제 팁을 드릴게요. 미반영은 다 어디에 놓기냐면 뒤에 가시면 7번, 8번으로 다 녹아야 돼요. 7, 8번 세특이랑 아시겠어요? 세특으로 다 녹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라진 것들을 담임이 써주거나 맨 밑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이 쓰는 거예요. 여기를 쓰거나 세특, 아니 교과 활동 여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갑니다. 이거 사라졌어요, 어머님. 선생님이 써주셔야 돼. 이제 손으로 자기 손으로. 이거 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제 자, 그럼 아니 진로희망상은 왜 안 해요? 자, 진로희망상도 옆에 오른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님? 항목 삭제. 얘가 원래 무슨 과목 직업 희망가 써 있었거든요. 그것도 삭제시켰어요. 없어졌습니다. 무슨 진로 희망하는지. 그러면 어머님들이 또 없어요? 자, 보세요, 어머님.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분명히. 이걸 애들이 창체라고 해요. 창체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에요. 뭐가 적혀 있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진로 활동 보이세요? 여기에 적죠. 칸이 사라지고 여기다 적기로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칸을 따로 빼서 거기다가 매년 썼어요. 매년. 어떻게 썼냐면 고1 때 무슨 과목 왜 희망하는지 이런 거 썼다가 그거 사라지고 이걸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된 거냐면 예전에는 이게 그냥 칸으로 돼 있었고 끝났는데 이걸 쓰면서 이 밑에 고등학교 때 그 학년에 해당되는 진로 활동을 적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면 제대로 한 거죠.
이 진로랑 이제 연결되면 잘한 거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진로만 이렇게 딱딱 적혔어요. 뭐 화공 이런 식으로. 그 밑에가 없고 뒤에 있었는데 그냥 통합해버렸어요. 그래서 희망 분야 적고 활동 적히니까 이거랑 비슷한 게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됐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래서 6번이 진로 희망상이 안으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창체의 진로 활동으로 이동. 맞죠? 그러니까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자녀들부터예요. 지금 고2고3 또 달라요. 네, 매년 바뀌고 있어요, 지금. 다음, 이제 7번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창의적 체험 활동 뭐냐면요, 어머님. 이게 자율 동아리. 그러니까 자율 활동, 동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써있죠? 동아리 두 가지입니다.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정규 동아리는 뭐냐면요, 학교에서 만들어진 거 있죠. 이미 승인 받아서 하고 있는 거. 그게 정규 동아리예요. 그 막 전통 있고 이어져 내려오는 거 있죠. 그러면 자율 동아리는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승인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만들어서 없앨 수 있는 거. 근데 뭐라고 써있죠, 어머님? 자율 동아리 대입 비반. 그러면 이제 뭐가 몰릴 수밖에 없냐면 정규 동아리에 몰리겠죠. 미반영이에요. 자율 동아리 못 쓰겠어요. 왜냐면 하도 말이 많아서.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냥 안 적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쓰지 마.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이시죠? 또 하나 어머니 많이 궁금하신 게 봉사활동 언제 적어요? 봉사 써있죠, 어머니? 봉사 있어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인 미반영. 즉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 못하게 해요. 그럼 어디서 하는 거 돼 있죠? 학교에서 계획한 봉사활동은 반영.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해야 돼요. 개인이 준비해서 하는 거죠. 막 준비해서 하고. 이것도 말이 많았죠. 막 만들어가지고 막 엄마들이 막 이렇게 팀짜 갖고 막 보내고 이런 것들. 그래갖고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것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건 평범해질 거예요. 그죠? 딱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평범해지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자, 자율 동아리 없어져 이제 됐고요. 자율활동 그리고 공식 동아리죠. 정규 동아리, 봉사활동 목적고 진로. 딱 요 세 개. 자율활동, 정규 동아리, 진로. 요 세 개가 이제 핵심이 된 거예요. 여기를 알짜로 채워야 돼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알짜로 채워야 되는데 글자 수 또 줄었어요. 1000자에서 500자가 줄었죠. 그러니까 제약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되게 많아져서 저희도 이거 장난 아닌데 정말 알짜 내용만 써야겠는데. 여기 보시면 자율활동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뭐 교내 자치법정 아니면 뭐 방학회나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애들 모임 만든 거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거든요, 아이들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교내 학생 자치법정으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음,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뭐 심폐소생술의 심장 제세 동기의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학생이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들을 자율활동인 거예요. 이건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쓸 수가 있어요. 이런 활동도 있으면 아이한테 좀 해보라고 하셔도 돼요. 해봐라. 그럼 어머님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장님, 우리 애가 지금 대신에 한 400원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으면요, 시키세요. 그럼 어머니들, 아니 우리 애 내신이 안 좋은데 이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시키세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위권 대학이 아닌 하위권 대학들은 교과가 많다. 교과가 많다라고 했죠, 어머니. 종합이 없다라고 안 했죠. 그것도 종합 뽑겠죠. 그러면 다 엄마랑 똑같이, 어머니랑 똑같은 생각하시겠죠. 에이씨, 내가 공부도 못하는데 무슨 어느 좀 활동이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활동이 있으면 뽑히겠죠. 항상 거꾸로 가셔야 돼요. 내가 내신이 안 좋으니까 활동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래? 그러면 부담되지 않는다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과하지 않은 정도 정도만. 남들은 아예 안 할 때 난 조금이라도 채워가는 거죠. 부담되지 않으면 해두식 맞는 겁니다, 어머님. 나중에 그게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부담되지 않는 선까지만 하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조금씩 계속 하시면 괜찮아요. 아예 비어있는 것보다. 그죠? 내신이 좋든 안 좋든 어느 정도 채우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교과활동 발달상은 이제 이겁니다. 8번은요, 어머님. 교과활동
됐고, 자, 이게 이제 두 가지죠. 성적. 아까 보여줬던 성적. 그 다음에 요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트. 교과 세트, 과목 세트, 세부 능력 특기상의 약자입니다. 세부 능력 특기상. 그럼 이거 누가 쓰는 거냐? 과목 선생님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 써주는 거예요. 그 과목에 대해서. 이게 세특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거기 또 보여드릴게요. 영재 발명교육 관련 대입 미반영. 그럼 원인 또 이러실 거예요. 아니 발명교육? 이런 걸 왜 내? 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치동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게요. 중학생, 고등학생이요. 컨설팅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이런 데 가가지고 컨설팅 선생님이 뭘 해주냐면요. 발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걸 특허 출원을 해요. 특허 출원을 생기고 있어요. 실제 제가 아시는 분들 그걸 했어요. 발명품을 만들어서 걔 이름을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자기 이름 등록돼 있죠? 그걸 써줍니다. 그럼 그게 한때도 유행이었어요. 빼죠. 그죠, 어머니? 지금 막 거쪽에 사는 것은 다 컷해내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넣지 마. 다 빼는 거지. 이게 이미 한 번 다 돌았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뺐고요. 방과 활동 미기재. 자, 이것도 중요하죠, 어머님? 방과 후 수업 있죠, 우리의? 이게 왜 그랬냐면요. 방과 후 활동을 선생님들이 이제 막 다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과목 선생님들이 이걸 다 써줘야 되는데, 쓸 게 없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무슨 방과 활동 수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되게 성의 없이 쓸 때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죠? 방과 활동 적지 마. 적지 마. 미기재, 그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모든 학생에 대해 교과 혜택이군요. 자, 그 학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 선생님이 다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안 쓰고 넘어가는 것도 많았어요. 내가 수업 듣고 있는데 과학생 날 잘 몰라. 그럼 빈칸이에요. 그냥 그 과목 없이 넘어갔어요. 근데 다 채워주는 거예요. 다 채워주는 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뭐예요? 방과 후 학교 적지 말아야죠. 왜? 만만하면 그거 적으니까. 아씨 나 얘 모르는데? 에이, 방과 활동 수업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어머님들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듣고 빨리 감 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누구랑 중요해졌어요? 과목 선생님과 친해져야 되죠. 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종합전형은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애들이 무조건 유리해요. 선생님 친해지고 선생님 말 한마디 더 하는 애가 무조건 유리해요. 솔직히 그죠? 우리 애가 숙기가 없어갖고 선생님 말 한마디 선생님 바쁘시면 어떻게 이럴 있죠? 엄마 선생님 갔는데 되게 바쁘시더라고. 근데 말 안 먹었어. 착해요. 네, 그런 애들은 잘하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그런 게 좀 힘들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아예 내실 잘 나거나 수능 좀 혼자 하거나. 왜냐면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아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선생님들이 못 적어요. 그 선생님 친해져야 돼요. 특히 누구랑 친해져야겠어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과랑 관련된 선생님들. 그래서 내가 수학과 가고 싶다면 수학 선생님 당연히 친해져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선생님이 좋은 얘기 써주시면 굉장히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친해지는 게 좋다. 근데 그 선생님이 또 인성이 좋으시면 다행인데 네. 엄마 약간 그 좀 이상해 이러시죠. 네, 그런 경우는 잘 나랑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뀌는 방법이에요. 여전히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 힘이 세죠. 선생님이 힘이 세요. 그래서 좀 가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 10번 독서활동 상황 있죠, 어머니? 자, 이거예요. 독서활동 상황. 원래 뭘 적었냐면, 예전에는요, 책 적고, 그러면 독감 적혔어요. 소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랑 저장을 썼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아이는? 네. 지금 고2까지는 써요. 자녀는 이거 못 써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까요? 대학들은 이걸 어떻게 썼을까요? 너 이런 책도 읽어? 뭐예요? 내 지식을 과시할 수 있었죠. 교수님, 제가 이런 책도 관심이 있어요. 학교에서 안 써도 이건 누가 쓰냐면 자기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안 써줘도 내가 쓸 수 있었다.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럼 안 쓴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세특에 그 과목 선생님이 써주면 적을 수 있어요.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이 책을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오 기특하네 이런 책도 찾아봐? 그럼 적어주겠죠. 이 학생 스스로 찾아와서 이런 책을 읽고 나와 수학적 토의를 함. 그래서 무슨 거에 대한 관심을 느꼈다고 함. 리만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임. 이렇게 하면 이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쉽게 적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노력해야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기고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한 애랑 준비가 안 되는 애이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가 좀 활동적이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시키라고. 나중에 무기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기가 돼요. 이거 교육할 거야 애들한테요. 언제? 다음 때 하러 갈 거야. 야 주영 씨 선생님한테 가서 음료수 좀 하나 가지고 갖고 좀 그래. 싫어요. 모든 선생님 아니어도 돼. 네가 좋아하는 선생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이것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행동 특성이 종합 의견이라고 있거든요. 마지막이래요. 누가 쓰기를 종합 의견일까요?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담임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담임 선생님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써준 겁니다. 보세요.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다른 친구가 껴려 있는 일도 먼저 나서서 하는 경향이 있다. 학기 초에 낯선 친구와 관계 맺기를 걱정하지만 접근이 제대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쭉 써주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 놓여 있죠. 인성도 있고 뭐 다 써져 있는 거죠. 담임이 써준 종합 의견입니다. 이런 것도 써도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서류 경합하는지 요 네 가지 건데요. 종합은 학업 역량, 네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두 번째, 네가 좋아하는 거랑 이 전공이 적합한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전 수학이 완전 좋아요. 근데 수학 배우가 6등급이에요. 그죠? 이게 야, 너는 전공 족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관심이 있는 건 맞는데 취미로 하는 게 어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머니. 내가 물리학과를 희망하는데 물리 성적이 4, 5등급이에요. 딴 건 2등급이에요. 그럼 대에서 뭐라고 알아볼까요? 좀 이상하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좀 애매한데? 이게 전공 족박성이에요. 그리고 인성은 아까처럼 이제 친구들과 교우관계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죠? 이럴 수 있죠. 우리 아이 거 보니까 동아리 활동도 별로 없고 봉사활동도 별로 없고 그럼 뭐예요? 약간 사회관계 부분에서 이제 좀 신경 쓰겠죠. 그런 부분 말하는 거고요. 발전 가능성은 이겁니다. 어머님들과 학생이 원하는 거 모두 성적표가 이렇게 되길 바래요. 위에서 이렇게. 근데 어머님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보는 애들이 2,000명이 넘어요. 성적표를. 그런 애는요 정말 손에 꼽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을 할 생각이 뭐겠어요? 자,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3, 2, 1 대학에서 올 때 뭐예요? 오, 너 삘 받았구나. 너 지금 이제 뭔가 꽂혔네. 이런 애 좋아하죠, 솔직히. 그러면 평균 내분이 어머니 보세요. 3, 2, 1이에요. 평균 내분 2밖에 안 나오죠. 그래도 불구하고 2보다 좀 더 높게 쳐줘요. 근데 1, 2, 3 너 요즘 뭔가 안 좋구나. 그리고 3학년, 2, 3학년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고급 과정을 하니까 못 따라가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야, 좀 어려운 건데 너 점점 떨어진다 성적이.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1학년 때까지 일단 지켜보시고요. 2학년 때까지 2학년 1학기까지 지켜보세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2학년 때 반등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오케이 괜찮다. 종합준비부터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발전 가능성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목 보면 전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17살짜리 애들한테 뭘 말하는 거지 도대체. 그죠? 아니 탐구 활동에 학업 의지, 아니 수업을 6시간, 오후 6시간 시켜놓고 무슨 탐구 의지가 있고 시험도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 아 제가 그 말씀 안 드렸구나. 어머니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학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갑자기 왜 이래? 어느 한 군데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지역이. 근데 애들 학력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학업이지만 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것들 얘기하고요. 전공초과성은 뭐 비슷한 거. 인성은 성실성, 도덕성. 성실성도 의미가 있어요. 담임쌤 써줄 말이죠. 저기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 연결된 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은 좀 생각이 달라요. 이 아이가 그것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서 진로를 찾는 것도 괜찮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은요 진로 탐색 기간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무조건 비슷한 것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과 쪽인데 문과과도 돼요. 그리고 거기다 쓰면 돼요. 이런 걸 배웠다라는. 그래서 요즘 융합인재죠. 꼭 100% 안 맞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막 이거 안 해도 돼 얘기하지 마시고 하고 싶으면 해봐 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아까도 자치법정이었잖아요. 얘 이과생이에요. 아까 이과생이에요. 그런 것들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 리더십이니까 리더십이면 반장, 부반장 아니면 동아리 기장. 고요. 자, 이것도 이제 넘어갈게요. 자, 논술인데 논술은요 제가 한 2분만 얘기하고 말 거예요, 오늘. 자, 왜 안 하냐면 논술은 사실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행여라도 논술하고 나서 일찍 하면 좋겠는데요. 거짓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지금 논술 준비 시키는 거 아닙니다. 논술 준비는 언제쯤 하시면 되냐면 고2 겨울쯤 하셔도 되고요. 그때도 준비가 덜 됐으면 더 뒤에 하셔도 돼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논술은요 결국 교과관의 연장이에요. 내가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걸 논술한다고 갑자기 실력이 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든 뭐든 일정 수준이 간 다음에 시키셔야 돼요. 논술하면서 꼬십니다. 하면 좋다고. 거짓말이고. 절대 고1 때 논술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학원에서 그냥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논술은 지금 언급하지 말 필요도 없고요. 언제쯤 하시면 되냐면 2학년 1학기 끝나고 그때쯤 이제 조금씩 윤곽을 잡으시면 돼요. 2학년 1학기 정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내년쯤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내년쯤. 아시겠죠? 논술은요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죠? 13,000명, 12,000명, 11,000명, 그럼 10,000명이 돼야 되죠. 근데 왜 유지가 되죠? 유지되는 줄 알려드릴게요. 원래 논술 말고요. 그냥 논술은 어려운 시험을 보는 거고요. 좀 쉬운 시험을 적성고사라고 있었어요. 적성고사라고. 적성고사가 올해부터 폐지됐어요. 교육부에서 하지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적성고사를 보던 가천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수원대가 적성이 없어지면 우리 논술 볼래. 그래서 이 세 개 학교 논술을 봐서 인원이 유지가 된 거예요. 원래 떨어졌어요. 논술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시겠죠?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시대학은 알만한 대학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본 대학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아, 보는구나. 아직 1학년 어머님들은 논술에 대해서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알아도 지금은 2년에 또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과 실기이기 때문에 수능만 잘 보면 되죠? 자, 여기 많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정시는 수능만 갖고 가요? 대다수 학교는 그래요. 수능 100인 학교 많아요. 그럼 생기면 등급, 내신 등급은 아예 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1학년 때는 뭐에 집중해요? 내신에 집중하시면 무조건. 일단 내신만 하세요.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시고 1년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의 장단점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보완이 될 것 같고 고2 때 좀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좀 더 가보시는 거고요. 아, 우리 아이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내신에서 이제 점점 수능 형태를 조금씩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십니다. 그럼 그걸 빨리 바꾸는 게 좋겠죠? 고2 때? 자, 또 말씀드릴게요. 수능으로 전환하는 건 고3 시작하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또 왜요? 고2 때까지 배운 걸 고3 수능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머니? 고2 때 내신 대비를 해야 준비가 충분해지겠죠? 수능 공부한답시고 내신 대비 안 하면 실력이 안 늡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완전 전환하신다 하더라도 고2까지는 조용히 계세요, 어머니. 아이한테 우린 수능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열심히 그냥 공부해. 그리고 고2 겨울 딱 끝나면 이제 과목 다 끝났죠. 그때부터 애들은 고3 내신 대비할 때 수능 준비만 시키는 거예요. 요게 기본 방식입니다. 뭐 고1 때부터 수능 준비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애는요
아직 수능 볼 과목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슨 준비를 해요? 그죠? 한 번 다 배우고 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능 과목이고 이거는 뭐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던 건데, 자, 인문계열은 상위권 대학을 일단 말씀드리니까 살짝만. 상위권 대학은 뭐를 많이 반영하냐면요, 되게 웃긴 게 상위권 대학에서 수학을 많이 봐요. 인문인데 수학을 제일 많이 보죠. 그리고 내려가면서 밸런스가 바뀝니다. 그죠? 내려가면 좀 바뀌죠. 그래서 밑에 가면 또 막 다 섞어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잘하는 아이라면 국어 수학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영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절대평가라서 가산점도 많죠. 그래서 뉴스 보셨어요? 서울대 영어 뭐 3등급 합격 뭐 이런 거. 예. 가산점이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딴 걸로 뒤집어서 간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영어를 못하면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못하는 걸 보완해 준대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영어를 너무 못해요. 길이 있어야지. 영어 가산점이 적은 학교를 찾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머님. 우리 애가 쫙 해서 이런 건 장점이 생겼어. 근데 이게 단점이야. 그럼 그 단점을 찾는 걸 찾아서 애한테 제공해서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정보를 갖고 찾는 겁니다, 어머님. 자, 자연계가 볼게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수학이 무조건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정말 웃기는 건 서강대 보세요. 서강대, 와, 이 두 개가 80%예요. 국어랑 수학 잘하면 80%예요. 그리고 탐구 20, 영어는 가사. 자, 숙대 보세요. 통계랑 수학과. 수학과랑 통계 50%가요. 그럼 여기 누굴 위한 거예요? 아, 얘는 수학만 하려고 그래, 이런 애들. 얘는 진짜 수학밖에 잘하는 게 없어. 이런 애들은 다른 것들 이제 밸런스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가로친 것들 이제 이것들 맞춰가는 건데, 아직 1학년이니까 차차 보여드릴게요. 이제 고3들 이제 내일 하는 설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고3들 이런 거 보세요. 알겠죠? 2년 뒤에 이걸 보고, 어허, 저 학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궁금해 하셔서 살짝만 보여드리는 거.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어머니들 100분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나오죠? 국어, 영어는 등급이고, 그죠?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3으로 나누면 대략 나올 거예요. 3으로 나누면 숭실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으로 나누면 90 정도 잡히죠. 그리고 나누면 85, 86 정도 되죠. 그러니까 86에서 90 정도 되는 게 숭실대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과마다 다르고, 그죠? 반영비를 다른 거 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자료예요. 제가 왜 안 드리냐면 이걸 맹신할 필요가 없어요. 100분이 막 바뀐 거 보셨죠?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 아, 이 정도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계속 있는데 그건 이제 차츰차츰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수 없어서 그냥 요양 보여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그 다음에 자연계 가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화를 내세요. 자연계는 왜 숭실대가 6 출발해요? 아니, 아까 인문은 270이었잖아요. 왜 263이에요? 네, 그렇죠? 자연계가 조금 더 낫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연계 맨 위에는 누가 있어요? 의치안이 있죠. 인문계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스카이가 있죠. 그래서 의치안 되면 밀려 내려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형님? 문과 스카는 여기 있고요. 이과 스카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위에 밀려 내려가 있죠. 100분이 다 밀려 있어요, 이과는. 그래서 비슷한 성적이면 이과가 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이 다릅니다. 어머니, 문과인데 우리가 다 맞았어요. 어디 가겠어요? 서울대. 이과에는 의대 갈까?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조금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즘 트렌드입니다. 잘하는 애들이 문과 가요, 이과 가요? 이과 가요. 이과 가요. 이과가 다 몰려요. 잘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내일 고3을 할 때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요, 문이과 통합된 거 아시죠? 수학 통합됐어요. 그래서 과목 선택 과목을 봅니다. 문과 보는 애들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봐요. 그리고 이과 쪽 희망하는 애들은 대부분 미적분을 봐요. 1등급을 6월 모평을 보고 1등급을 딱 분석해봤어요. 1등급에
확률과 통계를 보여야 될 비율이 15%. 그러니까 1등급의 문과 애들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85% 이과 애들이에요. 이해되세요, 형님?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로 85%가 이과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이 좀 다 이과라고요, 최상위과 애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형님. 그리고 진로할 때도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보여드리죠? 아니, 진로하는데 이건 왜 갑자기 학원에서 이런 걸 보여주지? 자, 커리어넷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 고1 때는요, 자녀와 최소한 방향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보셔야 돼요. 아이 진로에 대해서. 그래야 무엇을 할지도 나오고요. 어떻게 할지. 왜 그게 뭐냐면요, 어머님. 아이들이 지금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좀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머님도 그러잖아요. 답답하시죠? 자, 입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자, 우리 아이의 하루를 돌아보겠습니다. 눈을 뜹니다. 학교를 갑니다. 학교가 끝났습니다. 학원을 갑니다. 학원이 끝났습니다. 씻고 집에 와서 씻고 잡니다. 다음 날도 학교를 갑니다. 학원을 갑니다. 집에 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청천동에 가서 놉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잡니다. 우리 아이의 세상은 그만합니다. 근데 무슨 꿈을 꿀까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 아이의 세상은요, 딱 이 장안구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슨 일인지 몰라요. 진짜 입장 바꿔보세요. 넌 왜 꿈이 없니? 해본 게 없는데요.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꿈을 못 꿔요. 그럼 부모님 뭘 해주셔야 되냐? 말이든 아니면 어때 갈 때라도 그냥 자꾸 새로운 경험 시켜주셔야 돼요. 아이가 엄마 저 뭐야? 신기한데?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극이 없죠. 늘 똑같은 일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밖에 못해요. 되게 어머니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게 1학년이잖아요. 이제요. 수업 하루 빼먹어도 되니까 좋은 데서 한번 데리고 가서 보여주세요. 아빠가 일하는 직장도 괜찮고요. 애들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무슨 일을 잘 모르죠? 가본 적이 있어야죠. 아빠가 하는 전공, 직업, 뭐 만들지 모르는 수두룩해요. 아빠가 다니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야 돼요. 근데 무슨 전공을 찾고 무슨 꿈을 꿔요? 우리 아빠가 하는 일도 모르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일 때 항상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요. 딱 이제 갑니다, 집에. 너 잠깐 앉아봐. 앉아봐. 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진로 얘기할 거야. 절대 안 되세요. 이런 얘기가 절대 안 되세요. 그럼 애들이 딱 이래요. 그래? 설명한다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요. 애들이 바라는 건 뭐냐? 진짜 관심이에요. 와서 듣고 와서 숙제하듯이 하는 거 말고 야, 볼 건데 요즘에 어때? 그냥 뭐 요즘에 재미없어. 진짜 애들 다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요. 애들이 되게 생각 없어 보이시죠? 지들도 지금 시간 낭비하면 지들도 알아요. 제가 상담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물어봅니다. 너 어때? 이렇게 해요. 그럼 침대에서 핸드폰 보죠. 오래 보는구나. 아, 조금 보려고 하는데 잠깐 5분 보려고 했는데 1시간 보고 막 그래요. 애들도 그게 이상하다고 지들도 느껴요. 그죠? 그럼 어머님들이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대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자, 그래서 아이가 핸드폰을 안 봅니다. 그럼 아이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하지 말라고만 하지 뭐 해야 할지 모르세요, 어머님들. 자라. 안 졸린데? 그냥 자. 자, 진짜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답답하다고 하고요. 자녀들은 엄마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한대요. 전 그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 그럼 핸드폰 치고 뭐 할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죠? 제가 중요한 얘기 드려요. 네, 저희가 왜 얘기해드냐면 여기서 입시에 얼마나 내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 근데 1학년 어머님들은요, 그거 100날 들으셔도 못 써먹으세요. 절대 못 써먹으세요. 오늘 제가 3시간, 4시간 하든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어차피 도움 받으셔야 돼요. 솔직하게. 그죠?
그러면 제가 항상 뒷부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어머니, 생각보다 많이 바뀝니다.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요. 제가 한 명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뒷얘기 좀 남아있긴 한데 사례를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럴까요? 아, 우리 애가 철이 언제 들까요? 답답해요. 올해 2월이었죠? 갑자기 저희 졸업생 아버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심지어 졸업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전화 오셔서 원장님 뵙고 싶다 와서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뭐였더니 아이가 원장님한테 선물을 주면서 고맙다고 해서 뭐가 왔어요. 딱 포스트잇을 봤는데 얘가 누구였냐면요, 대평고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님은 치과 의사, 엄마는 약사예요. 그래서 중3 때 어머님을 아버님 모셔갖고 우리 아이가 의대 갈 수 있겠죠? 상담을 받으셨어요. 어머님 뭐 하시면 되죠. 딱 했는데 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왔습니다. 근데 정말 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이. 아이가 표정이 이랬습니다. 안녕? 왜요? 아니,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전 싫은데요? 그래? 전 아이랑 대화가 힘들 것 같습니다. 보냈어요. 전 진짜 그렇게 까칠한 애 처음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한테 벽을 쌓고 밀어내요. 무조건 밀어내요. 그래서 아이를 보냈어요. 부모님들 이제 오셔서 아니, 사실 제가 애들 너무 힘들다. 아이가 저랑 대화를 안 한다. 왜냐면 부모님한테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다음에 하자고 하고 첫 학기 지났어요. 고1 지났어요. 역시나 고1 딱 지났을 때 대표가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저희 그러잖아요. 에휴, 끝내야겠다. 근데 고1 끝나고 다시 오셨어요. 이제 아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조금 그때보다 좀 순해졌어요. 근데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어서 아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저는 공부에 잘 안 하는 얘기하면 어머님들 막 그러세요. 원장님 자극 한번 주세요 우리 애. 자, 제가 다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불러다가 아이랑 공부 얘기하잖아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요, 얘랑 친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친해지냐? 엄마 욕합니다. 엄마 욕하면 친해집니다. 근데 진짜 그거 상상 안 되시죠? 제가 야, 엄마가 뭐래? 이랬더니 헐! 엄마 그랬어? 엄마 이상하네 이러면 그쵸? 그러면서 애랑 공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속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 편 들어주는 어른 처음 봤어요. 저는 어른의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애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똑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 근데 그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아니, 사실 저도 엄마랑 약속했는데 안 했어요. 또 잘못했네. 그죠? 엄마한테 얘기했어? 아니요. 왜? 쪽팔리잖아. 어머니 애들 그래요. 문 꽉 닫고 들어가면 저 새끼가 미쳐내죠. 안에서는 미안해합니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얘들 저랑 상담 진짜 많이 시작된 거예요. 애들은 솔직하지 않다 생각보다. 되게 겁나고 무서운데도 말 안 할 때 되게 많고요. 그게 자존심을 생각해요. 마지막 자존심. 그래서 제가 뒷얘기 이런 얘기 드리는군요. 어머님 계속 얘기 드릴게요. 얘가 1학년 끝나고 왔어요. 4등급이에요. 그럼 부모님 포기하면 한데 아버님 우리 같이 오셨어요. 아이랑. 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아이가 좀 무리했다. 다시 한번 얘기 좀 좋겠다. 아이랑 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아이가 그래도 좀 해보고 싶대요.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야? 근데 처음엔 그랬어요. 의사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 아닌 것 같아 너 그거 네 꿈 아니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빠가 원하는 꿈인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얘도 그렇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얘기냐면 생각 다시 해보자. 그럼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의 꿈을 신경 쓰지 마. 네가 중요해.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를 계속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걔는 저랑 한 2-5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요, 친해져야 속마음이 나와요. 어머니 가끔 오셔서 막 원장님 상담은 다 된다면서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여러 번 만나야 돼요. 사람 속내 들으려면. 그렇게 해갖고 아이가 고2 때부터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름쯤 이제 뭘 찾았냐면 의사 말고 자기는 건축학과 가고 싶대요. 건축 디자인 하고 싶대요. 그래서 오 괜찮네. 그래서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2가 끝났는데 3등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저희 볼 때 에게 뭔가 극적인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안 생겨요 어머님. 그 아이가 2학년 끝에 3등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됐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 제가 겨울에
자, 내신 그만. 본인들 왜요? 내신으로 원활하게 못 갑니다. 스탑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수능 준비할게요. 그러면서 수능에 관련된 건 다 세팅해 드렸어요.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아이랑 엄마가 오케이 하고 내신 스탑하고 수능만 준비했어요. 그렇게 1년을 딱 보내고 7월에 이제 원서 쓸 때 오셨어요. 원서 쓸 때 오셨는데 저한테 굉장히 쇼킹한 얘기를 하셨어요. 6월 목표를 봤는데 성적대가 건대가 성적이 나왔어요. 몰랐죠? 많이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오르더라고요. 근데 딱 그때 부모님이 오셔서 저한테 무슨 얘기냐 쇼킹이야. 7월에 수시 안 쓰겠대요. 그러면요? 정시가 질 건가요? 정시도 잘 모르겠대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재수하겠대요. 이게 뭔 소리야? 아이가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대 일단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는 아예 안 쓰겠다. 이유는 수시 쓰면 흔들릴 것 같다. 배수의 시간 치겠다. 아예 쓰지 않겠다. 정시 몰빵하겠다. 정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재수생 들어왔는데도 건대학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겠구나. 또 오셨어요. 상담하러. 상담 딱 했는데 대화가 이상한 거예요. 어디 갈 수 있냐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첫 마디 이거였어요. 우리 애가 재수하면 성공할까요? 그래서 아니 왜요? 많이 모르셨잖아요. 대표고 4등급인데 지금 인서울이 되는데 아이가 원해요. 아이가 원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많이 방황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괜찮은 삶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나 1년만 해보면 안 돼? 그래서 원서를 안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수할 거니까. 왜냐면 붙으면 그냥 주저앉을 것 같다. 그냥 나는 재수하겠다. 완전 재수하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또 얘기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세요. 얘는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어머니? 얘는 이제 자기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고1 때까지는 아빠의 그늘에 눌려가지고 나라는 사람은 의대도 못 갈 거고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나를 세운 거거든요. 사람들 다 적인 거예요. 나는 의미가 없는 인간이고. 근데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얘가 자기 존재, 자존감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변했고 재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시켰냐면 재수하니까 정시에 써. 이게 뭔 소리예요? 연습해봐. 내년을 위해서. 그래서 입시 전략 다 알려줬어요. 이거 분석하고 찾아. 그러니까 원서는 안 썼는데 막 모의를 다 해본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과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1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원장님 재수하면서 원서 넣으면서 원장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원장님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딱 오고 전 그때 진짜 느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거고. 어머니 지금 아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이의 내면에는요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들한테 우리 그러죠. 너는 그 성적 막 좋냐? 난 괜찮은데 안 괜찮아요. 어머님 절대 괜찮은 학생 없어요. 애들 짜증나고요. 애들 못하는 거 정말 싫어요. 근데 얘는 위로가 듣고 싶은데 엄마가 그래요. 아니 그럼 얘는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돼요?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머님. 이 아이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뭐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칭찬해줘야 되죠. 다독여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될까? 다시 에너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요. 끝까지 아이가 3년 동안 믿어주셨어요. 지금 재수할 때까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왜냐면 욕심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 의대 가서 좋겠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무조건 아이 편 들어주시고 우리 애는 할 수 있다. 그때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3년 내내 저를 봤거든요. 왜 제가 그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정말 많이 만났어요. 부모님을 같이. 그리고 정말 놀랍게 재수를 했잖아요. 고대 건축과가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고등학교 할 때 대표고 4등급이 고대 건축학과요? 상상은 안 되시죠? 됩니다. 아이가 제대로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을 거의 안 줘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움직이거든요. 억지로 시킨다고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겐요, 자기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들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조건은요 성적이 아니에요. 그냥 너는 너 자체로 수정하고 넌 너 잘하는 거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조건을 붙이죠. 뭐 하면. 그럼 애들이 뭘 하냐면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사람까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가 날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애들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쟤 1등급인데도 그런 생각해요? 해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쟤 잘하잖아.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엄마가 또 싫어할까봐 또 두려워해요. 걔네들도요. 모든 등급의 애들이 다 두려워해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상담을 다 울어요, 제 앞에서. 저는 애들하고 상담하면 너무 가끔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펑펑 그냥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말 못합니다, 어머니. 이런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참 애들 눈높이에서 한다고요.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럼 처음에 이렇게 조금 쭈삣쭈삣 얘기하다가 나중에 막 울어요. 그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탁드리신 건 오늘 설명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좀 이따 제가 나올 텐데 부모님은요 학생들의 감정에 마지노선 지지선이 돼주셔야 돼요. 절대 이거 넘지 않도록. 우리 애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 쓰러져도 다시 다독거려서 내보내셔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잔소리 안 해도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성적 갖고 무진장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진장 압박 줍니다. 너 잘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집에서 못 듣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죠? 치료가 이런 거잖아요. 밖에서 성찰할 수 있어요. 긁혔어요. 그럼 집에서 뭐 해줘야 돼? 치료해주고. 알았어? 다시 나가 싸워! 이게 맞는 거죠. 밖은 전쟁터다. 그래, 나가 싸워라. 대신 집에 오면 내가 치료해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예요? 나가서 싸우더라도 지치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갔더니 또 나를 칼을 찔러 엄마가. 야 이씨 엄마 피나 그 정도 참아 이. 그러니까 그럼 너덜너덜해서 나가는 거지. 이해되세요, 어머니?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말도 안 돼서 삽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에요. 그래서 다 안 컸어요, 어머니. 이제 고1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 많이 변하냐면요. 고1에서 고2 갈 때 진짜들 많이 바뀌어요. 진짜 때 많이 바뀌거든요.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지금 볼 때 우리가 철없어 보이고 애가 그죠? 아직 중4 중4인데 얘네가 고2 갈 때 좀 많이 바뀌니까요. 아직 아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실 필요 없어 보여요.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또 그러죠. 네, 그러다가 제 선택까지 안 바뀌면 어떡해요? 우리 아이는 20살까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 삶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그걸 깨닫는 순간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올 때까지 믿어주시기 부모님 역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어른들이 없어요. 애들한테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한테 이런 얘기 주는 어른이 있을까?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말하죠. 야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너 우리가 굶어 죽어. 모든 어른들이요 애한테 겁을 줘요. 세상은 힘들고 고생이고. 그럼 이 아이들이요 과연 내년이 기대가 될까요? 갈수록 힘들 거래요. 야 벌써 이렇게 힘들어. 2년 뒤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는 줄 아죠?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힘들다는 얘기만 해요. 모두 다. 그래서 달라진 게 있대요. 예전의 아이들은 어서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나 빨리 어른이 돼서 막 하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은 계속 청소년이고 싶대요. 어른 되기 싫대요. 힘들어서. 참 슬프죠? 아이들은 어른 되는 걸 싫어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갑자기 숙연해졌는데 네. 근데 정말 제 마음에 있는 얘기 해드렸고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제가 수업만 하는 사람이면 아니면 그냥 운영만 하는 사람이 그럴 텐데 정말 많은 고등학생을 만나면서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모습을요. 그리고 또 하나 본 건 많이 바뀌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바뀌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끈한 채찍질이 아니고요. 보도전 따뜻한 햇빛이죠. 기억나세요? 나그네 동화 아시죠? 강한 바람이 나그네 옷을 바뀌었나요?
아니죠. 따뜻한 햇빛이죠. 맞아요. 아이들이 정말 바뀌는 건 부모의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지지. 넌 할 수 있다는 믿음. 넌 지금 좀 늦게 지금 되는 것 뿐이야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잔소리 저희가 할게요. 그죠, 어머니? 나 빨리 안 나와. 이거 저희가 하고요. 집에 가면 애썼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이랑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갑작스럽게 앉아갖고 진로 얘기할까? 안 먹혀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 얘기를 좀 했는데 얘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요. 진로 심리 검사라서 터리어넷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 산적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 자료가 있으시죠? 그럼 그걸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면서 아이랑 뭘 하면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보니까 너 이런 거 잘할 수 있다는데 너는 어때? 응, 너 괜찮아. 그래? 그럼 이쪽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갑자기 진로 얘기하자? 참 뜬금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아이와 함께 서서히 하나씩 관심을 가지게, 아이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엄마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 난 잘 모르겠어. 너만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서 아이랑 야 이거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